자,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최근에, 지난주, 경매 낙찰 동향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토지 투자 방법, 섹션 2 보고, 그 다음에, 다가올 경매 입찰 물건, 관심 물건, 추천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한번 살펴볼 거고, 자,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힘듭니다. 힘들고 어떤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겠죠. 또, 또 이렇게, 어, 아무리 봐도 모르면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노력하는 게 훨씬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업 과정이 이렇게 수업 과정이 저녁에 실전반,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반 실전, 토요일 오전 복합반 이렇게 해서 요때 수업할 이번 주에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1월 1일 첫째 주 실전 연구 조사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섹션 2에 개발 행위 허가 이후에 감정가를 활용하는 것이 토지 매입 자금 활용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뒤에 감정하면은 표준지가 인근의 원형지, 전답 과수원, 임야 이런 걸로 해서 표준지가 정해지지 않고 인근의 대지 기준으로 감정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아져서 대출 금액도 많아진다.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대체로 신설법인으로 대출 받기에는 일반은행은 꺼리지만은 신설법인이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융권이 있는지도 발품도 팔아야 되고 제2금융권이나 또는 1금융권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는 평가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분산 투자와 공동 투자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 때 팔기 쉬운 땅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마을 안쪽하고 마을 안쪽 도로가에 있는 토지하고 2차선 도로변의 토지하고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2차선 도로변의 땅은 개발 중에도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수, 저수지, 조망권과 외부 주도로의 접근성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하기는 요즘 토지 이음이라고 하죠. 여기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란에 접도구역, 도로법이라는 표기가 있거나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송산 그린시티가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송산 그린시티를 관장하는 수자원공사가 입구 쪽에 굳이 송산 그린시티와 근접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이 연결되는 도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필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퇴선이 나오고 건축선이 정해집니다. 자, 자연녹지 또는 계획관리 지역의 땅은 건축물 용도가 다양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좀 비싸죠. 그죠? 또한 생산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은 이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자연녹지, 원형지의 자연녹지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연녹지는 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땅값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야, 원형지 중에서도 수도권에서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의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도 개발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이 작을수록 한 200평 기준에서 작을수록 팔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 방법을 한번 보시면
토지계획심의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럴 때 직접 민원인이 가는 것보다 그 시청이나 구청이나 앞에 있는 설계사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심의 기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화성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할 경우에 토지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심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건설을 제한 개발은 면적과 무관하게 심의를 받는다. 이런 거 좀 확인을 미리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대출 비율은 2차선 도로변의 농지는 임야보다 대출 금액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개발 가능한 지역, 개발이 임박한 지역은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설득을 하고 설명하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은 논보다는 토목공사, 지방공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뭐 큰 차이는 제 경험상 뭐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토지 매입 계약서 할 때 주택 인허가 개발 행위 허가 조건 이런 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개발 행위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반환 기일도 명시하는 것이 나중에 법률적인 분쟁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인의 인허가 서류도 계약금 지급과 동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임야는 평당 또는 회배당, 평방미터당 단위 금액을 필수 기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야는 약 6천분의 1 정도 청량으로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청량한 그 방법으로 청량을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개발할 때는 우리가 GPS나 GIS나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거를 지자체나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15,000평을 샀는데 왜 너네들은 1,000평이 빠지는 14,000평이냐 이렇게 주장을 해도 만약에 소송을 해도 그거는 이렇게 패소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잔금 일자에 대해서는 중도금을 명시하고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계약만 할 때는 채권인데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 반환이나 계약금의 몰수나 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건너가면 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의 명도 문제가 발생하지 계약의 파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은 중도금 지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도 미리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평탄 작업을 우리가 하시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안 해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부피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3평방미터로 해가지고 루베로 읽습니다. 루베로 이게 용적이죠. 부피니까 루베로 읽고 또 최소한의 건물은 우리가 비세는 집 또는 계집이라고 하는데 뭐 옛날에 뭐 변속관 목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땅들을 매입을 해서 되팔려고 하는 목적의 수익성이라면 최소한의 건물을 지어야지 뭐 제대로 된 토지가 가장 효용 가치가 높고 팔기 쉬운 땅은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 주거 지역 5배 또 뭐 준주거 상업지역 3배 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게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임야 100평의 원형지를 토지 매도 목적으로 대지를 만들어서 이를 사업용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건생으로 건물을 지어 부속 토지 전부를 사업용 토지를 인정받아 뭐 보유나 양도시 또는 수용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은 얼마일까 이렇게 할 때 위에 보면 관리지역의 사업용 토지 인정 비율은 7배입니다. 그래서 100평인 경우에 7분의 1인
14.3평만 최소 면적을 지어도 바닥 면적 15평 정도 건물이면 부속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바뀌집니다. 사업용 토지로 바뀌어지고, 반대로 계획관리지역의 150평 면적의 15평 건물을 지을 경우 15평 곱하기 7배 하면 105평이기 때문에 105평은 사업용 토지고 35평은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매입 시 현금 능력이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특히 경매 낙찰 받으실 때는 출구 전략을 분명히 세워놓고 하셔야 됩니다. 잔금 납부를 못 해가지고 보증금 포기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인 직접 매각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방법이고, 자, 인동선,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전철 하치장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던 거를 이렇게 사업비 들여서 승객이 동탄역에서 올 수 있도록 확정됐다는 현수막이 길가에 붙었습니다. 길가에 붙었고, 야, 여기까지 하는데 11분 걸렸어요. 이거 11분 걸리면 안 되는데. 자, 뭐 다 하지 못하면 또 2탄 하죠. 2탄. 경매 낙찰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지난주에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근린주택이 감정가 46억짜리가 최저가 51%, 23억일 때 낙찰가는 60%, 27억 8천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속속들이 안에 지금 들여다보지 못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주소지에 위성 지도를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부 공사를 해야 되고, 청량리역, 이렇게 답심리역 뭐 인근에 있고, 대지가 43억 평가됐고, 건물은 2억 6천이기 때문에 토지는 평당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6년도 지었고, 이런 것들은, 이 건물은 부시고 새로 지으면 훨씬 더 낫죠. 더더군다나 1층은 공실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제법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 정남면 계향리 같은 경우에 공장입니다. 공장 35억. 제가 15분까지만 하고 2탄으로 해서 제가 따로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정남면 계향리는 오산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오산 가장산업단지와 설항저수지 있는 양산동 개발 계획부지 인근에 있습니다. 병점역과 멀지 않고, 자, 여기 35억, 토지가 1029평이고 건물이 974평입니다. 공장 중소기업 하신 분들은 꿈의 면적이 1000평이죠. 1000평. 자, 정남면 계양리에 35억, 최저가 24억 7천, 낙찰가가 102% 36억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숙사와 식당 건물, 여러 가지 건물이 약 10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가 25억이고 건물이 14억 평가했습니다. 일부분은 공장용지고 일부분은 또 일종 근린지역입니다. 평택 화성 고속도로 향남 IC 근거리에 있는 2차선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악구 신림동에 지금 얘는 6개 호실입니다. 이 전체가 아니고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호실별로 등기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호실에 총 보증금 5억 4천, 월세 50만원, 2020년도 준공했고 현재 필지 분할 때문에 대지권은 아직 미등기 상태고, 이제 대지가 6억, 건물이 9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억이고 최저가 약 14억일 때 16억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7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 마도면 금당리에 단독주택인데 감정가 4억, 반값 최저가 2억일 때 71%, 2억 9천 15명 들어왔습니다. 2등이
66%약 2억 7천 썼고 1등하고 한 2억 정도 차이죠. 대지가 2억 2천, 건물이 1억 9천, 1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토지가 176평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좀 있습니다. 감정가는 평당 120만 원이고 마도는 송산과 남양, 마도 두곡리, AI 산업단지, 특수산업단지, 또 요 바로 밑에 발안 산업단지 앞으로 땅값이 상당히 오를 예정 지역입니다. 현재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제가 화성을 설명할 때 2030 화성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서 생산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변화된다고 했죠. 그리고 마도면 백곡리 같은 경우는 얘는 평당 120만 원인데 얘는 평당 66만 원입니다. 이 마도 금당리와 마도 두곡리와 또 마도 백곡리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3m 도로 접해 있고요. 여기 있는 땅입니다. 대지구 780평 정도 되고 세 분이 들어와서 87%의 낙찰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처인구 양지면 여기는 숙박업소, 모텔이나 호텔 공사 진행 중이고요. 밭인데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입니다. 얘는 농지증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건축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어졌는데 이걸 양수 받을 수 있는지 용인시청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이 아파트 개발지 인근이고요. 또 카카오 물류센터부터 물류센터가 인근에 있습니다. 한 명 들어와서 51%의 낙찰 받아갔습니다. 자, 평택 신장동에 송탄 그 상업 단지 인근에 미군부대 앞에 있는 겁니다. 근린 시설이고 토지가 90평, 건물이 218평, 여기 66% 감정가 12억, 최저가 5억 8천일 때 9명 들어와서 7억 8천6백에 낙찰 받아갔습니다. 2등하고 지금 66%의 낙찰 받았고 2등은 65.3%, 1등과 2등은 650만 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2종 건생이고 임차인 8명에 보증금 1억 5천, 월세 405만 원, 인수 권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년에 준공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향후에 송탄 미군 부대가 떠나고 이쪽이 개발이 되면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외지죠. 그 송탄이 외지기 때문에 많은 인기는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영통구 하동의 광교 신도시 여기에 40층짜리 40층 꼭대기에 감정가 13억 오피스텔 주거용인데요. 약 아파트로 치면 34평형 정도 됩니다. 13억 4천인데 반값 떨어졌을 때 62% 13명 들어왔습니다. 2등은 8억 6백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이 6억 5천 선순위가 있는데 전액 배당을 다 받아갑니다. 이거는 배당 받아가고 아무래도 아파트하고는 인기나 가격 차이가 나죠. 자,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진타운 26평형 12억, 그 다음에 64% 7억 6,800, 서울 안양 과천 여기는 20%씩 떨어지고 수원법원 관할 그 밑으로 평택 여주법원 성남 여기는 30%씩 수원법원을 비롯해서 30%씩 떨어집니다. 유찰되면 여기에 이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고 8월 달에 10억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최저점은 7월 달에 찍고 지금 강보합세라고 했죠. 2등하고는 9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2등하고 78.3% 썼습니다. 그리고 2123 가구고 2000년도 준공을 했고 근거리에 5호선 행당역 200m, 2호선 왕십리 경의선 중앙 경의선 응봉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광주 신현동 단독주택이나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남종면 팔당 전망대 있는 쪽, 그 다음에 성동구 옥수동,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 그 다음에 투기 지역과 투기 가율 지역 상황들,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동작구 상도동, 평택 진이면, 임야, 양평 지평면, 임야, 제주 서귀포 과수원 법정지상권 문제, 그 다음에 여주 점포 선순위 지상권, 성동구 음봉동 나대지, 그리고 화성 오산동 동탄역 지금 106%싼 거, 관악구 신림동 근린주택 이제 보증금 배당 얼마나 받아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화성 장안면 독정리 임야 접도구역 확인해야 되는 것들, 원주에 있는 근린주택, 인천 송도, 영통구 망포동 수원, 화성 남양 신남리 공장, 그 다음에 양천구 신정동을 비롯해서 이런 물건들을 세종시, 그 다음에 거제 옥포동, 평택 비전동, 수지 하남 덕풍동, 거제 매송면 원리, 과천 안녕동 아파트,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요. 안산 익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 할 때, 오늘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때 이런 거 한번 쭉 안양, 지금 인동선의 호계동이 변화되는 거 158%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경매 입찰 대기 물건 8탄 덕천리에 11월 16일, 장지동에 11월 10일, 평택 지산동에 다세대, 그 다음에 이제 단원구 대부남동 펜션촌, 영통구 광교, 그 다음에 원천동 광교, 그리고 남사 이동업, 평택 안중, 최인구 모현, 최인구 양지, 병점, 남양, 시영, 이런 물건들, 동백지구, 이제 이런 물건들도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경매는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 그 학원 수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요 시간대에 수업할 거니까, 경매는 모르면 절벽입니다. 알면 좋지만 또 경매를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자기 오류로 보증금 낭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물건에 도전할 수 있고요. 또 도시 계획을 미리 파악해서 강성 정보를 가지고 수익성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적인 안정감 있게 법조인에게 권리 분석을 배우고, 또 소액 특수 물건이나 토지의 미래 가치도 같이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